자, 그러면 농촌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지역이 됐을까요? 고령화가 문제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탈고령화였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소에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2022년부터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태까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이었어요. 수도권만 이렇게 증가하고 지방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이 50%,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시도에 사는 사람이 21%, 정말 우리가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지역이 됐을까요? 여태까지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고령화가 문제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탈고령화였어요. 농촌의 산업화 중에서 농촌에 남아있던 노인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그러면서 진짜 인구가 갑자기 소멸하는 그런 것들이 산업화를 겪었던 모든 나라는 이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던 중심 세력이 갑자기 소멸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인구가 많기만 해도 하루아침에 그 코트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구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촌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농민들도 있고 그 외의 분들도 있지만 지역의 버스를 이용해 주셨고 상점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라지니까 자영업을 하기 위해 필수한 인구조차 없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사회 서비스가 짝짝 빠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능성, 첫 번째,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 맞죠.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농업과 농촌과 도시를 항상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제조업이 너무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들도 자꾸 제조업 일자리 그리고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서 10년 이때 이제 2007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고 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가 꾸준히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 일자리가 없을 때 농촌은 훌륭한 대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1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지방상생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10년 동안 도시화율이 10%나 더 높아졌어요.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도시에서 태어났지 농촌을 경험해본 사람이 별로 없던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했어도 농촌을 가는 게 자기 옵션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다 농촌에서 태어났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2006년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일반 법인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줬습니다. 건축이나 유통하는 회사들이 농업을 많이 시작을 했고요. 농촌이 사회 서비스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일본이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굳이 농촌에 안 남아있겠죠. 일본이 법인만 육성하는 바람에 20년 사이에 농촌의 인구, 농가 인구는 3분의 1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대안으로 의료 사역을 이제 공동체 돌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전 국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인구 대비 간호사 수는 지역에 따라서 최대 25배나 차이가 있고요. 농촌의 낮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요, 공동체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건강 시스템이 의료에서 돌봄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이제는 노인들의 방문 건강, 방문 의료, 또 노인들의 주거 지원이나 장교 요양 이런 쪽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소에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500명의 조합원이 모이면 조합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는 조합원이 주인인 사회적 소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의료 커뮤니티 케어가 있습니다. 내가 서비스의 가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내 건강의 주체는 나라는 생각으로 공동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요. 또 주민이 주민을 돌본다는 건강 분장 이런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제때 적절한 외래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입원으로 이어지거나 또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검진센터가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왕진이라는 게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에다가 이동까지 우리가 이제 다 돈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걸 직접 하면서 수가를 만드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두 분, 간호사님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건강해지고 의원이라는 거는요. 병원인데 병원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인데 이렇게 방방이 집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산림 의료사업이라는 곳은 케어 BNB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케어 BNB는 은평구는 의료 수급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입원을 해도 입원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도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동안 이 지역 거기에 살면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거기 주거나 식사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의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